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형물 수술 후에 사실은 가장 흔하게 임상에서 이제 보게 되는 문제들, 보형물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윗빠짐과 윗볼록이에요. 이제 보형물이 이제 수직 관계,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밑빠짐이고, 위로 너무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윗볼록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이제 위치 관계의 불량은 너무 안쪽으로 몰려 있을 때에는 가슴 합체가 이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내측화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너무 벌어져 보이는 경우, 자, 그런 경우이겠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실 때 밑선이 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밑선이 안 맞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하면 밑빠짐과 윗볼록입니다. 보통 많이들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하면 이게 밑선이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선이 맞는지를 구분하려면은 뭐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두의 시선을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형물 밑빠짐이 있으면 유두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형물 이렇게 윗볼록이 있다 그러면 보형물이 너무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유두는 아래쪽을 쳐다보게 되어 있죠. 자, 정상적인 유두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정면이냐, 그러니까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90도를 이제 향하고 있냐,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들의 정상적인 가슴에서도 유두는 약간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좀 나이를 좀 들면서 좀 다르게 돼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의도하는 것도 완전히 정면을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의 위쪽을 쳐다보고 있는 게 맞죠. 근데 너무 많이 위쪽을 쳐다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윗볼록 밑빠짐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밑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 중에서 이제 많은 경우가 비대칭 때문에 이제 그것의 착시 현상이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자, 그 경우는 이제 보형물의 이제 위치가 뭔가 이제 의사가 오류가 있어서 양쪽의 위치가 다르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많은 수의 경우에는 보형물의 위치 이전에 양쪽 유방의 위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의사가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가슴이 의도적으로 이걸 맞추려고 하면 보형물을 그대로 이 유방에다 넣으면 이게 정답이긴 한데, 이걸 조금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형물을 이쪽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이쪽은 더 위쪽에서 그냥 스톱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보낸 쪽은 그러면 이제 밑빠짐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쪽은 윗볼록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좀 흔해요.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밑주름 선절개를 했을 때 밑빠짐이 있으면 사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뭐 상당히 이제 밑빠짐이 온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밑선 절개에서 더 많아요. 근데 밑선절개에서 이제 밑빠짐이 오면은 이 경우는 흉터의 위치와 보형물의 끝, 보형물이 아래쪽에서 끝나는 지점, 자, 얘네들이 안 맞으니까 밑선이 안 맞는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오시곤 하죠. 자, 이게 좀 아주 살벌하게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잡으려고 제수를 들어가곤 하겠지만은 이제 살짝 이렇게 좀 벗어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정브라로 그냥 잡아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윗볼록이 이제 뭐 수술한 직후에 붓기가 좀 있을 때는 사실은 누구나 있죠. 근데 좀 과다한 윗볼록이 있으면은 이거는 붓기를 떠나서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수술 직후에도 사실은 판정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약간의 윗볼록은 사실은 누구나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과다한 윗볼록은 대부분은 밑선보다는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더 많다는 거. 자, 밑빠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형물이 좀 더 밀고 내려와 있으니까 유두의 시선은 이렇게 됩니다. 자, 비대칭의 경우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지식하게 보형물을 이제 그대로
보형물 위치는 이제 유두의 중심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넣으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수많은 변수가 이제 일어나요. 아주 그냥 자잘한 이제 그런 것들이기는 한데, 오른쪽의 살보다 왼쪽 살이 더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은 살이 느슨한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왼쪽이 가슴이 더 올라와 보이느냐, 왜 오른쪽이 더 가슴이 떨어져 보이느냐, 그 이유는 오른쪽에 비해서 오른쪽과 왼쪽 해박적인 구조가 틀려서 그래요. 사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심장은 사실 정중앙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을 이 흉곽에서 담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 갈비뼈가, 여기는 폐만 있으면 되는데 이쪽에는 심장은 또 이제 아주 굵은 혈관들을 갖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수용을 하게 되니까 좌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특히 저기 이제 1시 이제 11시 이제 이 부분에서 뼈가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더 튀어나온 거를 살이 싸고 있어야 되니까 살이 타이트한 거예요. 오른쪽은 더 속으로 들어가 있는 흉곽을 갖다가 살이 싸고 있으니까 여기 살이 좀 널널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살이 타이트하고 바닥은 높고 여기는 바닥이 낮고 살은 느슨하다. 자, 이러면은 보형물을 동일하게 이제 집어넣었다가 있을 때, 자, 오른쪽은 더 잘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왼쪽은 더 이제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살이 타이트하니까. 자, 물론 이게 수술 직후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대로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비대칭이 조금 더 이제 더 격심해져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밑선이 왜 어긋나느냐, 즉 윗볼록이나 밑빠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수술할 때 사실 이제 정상적인 밑주름선 구조를 대부분의 경우 파괴시키게 돼요. 자, 일부러 파괴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보형물을 넣는다는 행위는 원래 있는 유방의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유방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면적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면은 확대된 유방은 더 넓어져야 돼요. 그 차지하는 지역이, 원래 내가 수술 전에 여기까지만 유방이었는데 수술에는 이렇게 이제 그게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자, 위아래로도 그러니까 360도 방향으로 다 넓어져야 돼요. 한쪽으로만 넓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밑주름선 자체도 더 내려가야 돼요. 확대된 유방은. 그러니까 기존의 밑주름선의 위치는 부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밑주름선을 파괴를 하되 그걸 좀 세게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슬쩍 이렇게 좀 뭉개는 경우가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좀 많이 파괴를 시켰다 이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재건을 좀 시켜줘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그때는 이제 뭐 밑주름선보다 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박리를 좀 과소하게 했을 때, 자, 겨드랑이로 수술할 때는 위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박리가 덜 됐네? 보형물은 또 이제 큰 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윗볼록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밑주름선 저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더 박리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아래쪽은 박리가 아주 넓게 됐는데 위에는 아주 좁게 박리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 보형물이 자꾸만 이제 아래쪽으로 밀려내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밑선의 어긋남이 처음에는 없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피막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비로소 보형물이 자리를 잡는 건데, 만약에 이제 피막이 형성된 이후 한 2달, 3달,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2달, 3달, 뭐 6달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밑으로 점점 빠져내려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위에서 미는 힘이 있을 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는 힘에 의해 가지고서는 보형물이 이제 존재하는 방도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막이 형성이 된 이후에 점점점 이제 윗볼록이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중력하고 반대 방향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중력물에 항상 서가지고 다니니까 보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뭐 이제 이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 자, 이거는
만져봐가지고 혹시 구축이 없는가 이런 걸 갖다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구축이 생기면서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보형물의 특성, 보형물 쉘이 유착능이 있는 보형물은 아래쪽으로 잘 안 떨어지겠죠. 근데 맨들맨들한 보형물은 유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밑선이 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서도 많이 썼는데 이제 텐션 핏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보형물이 좀 이제 크든지 작든지 좀 이럴 때, 보형물이 너무 크면 방이랑 안 맞으면서 이제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내리 누르는 그 압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모든 방향에서 압력이 다 균일할 수는 없고, 압력의 약한 쪽으로 이제 밀어내는 힘이 자꾸만 작용하면서 보형물 위치가 불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큰 보형물을 피해라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살도 타이트하고 이제 탄력이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근육의 힘도 강하고, 나이가 들면은 그런 힘이 다 떨어지죠. 탄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탄력이 강한 상태에서 보형물을 아주 큰 게 들어가면은 그거를 어느 쪽으론가 밀어낼 수 있는 압력, 밀어내려고 하는 압력도 더 이제 강한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런 것들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형물을 살이 내리 누르는 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균일해야 된다. 완전히 균일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이제 모든 방향에서 비슷비슷해야 그 보형물의 위치가 이제 안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이중편면 근육 아래쪽으로 나왔을 땐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 구축 같은 게 이제 왔을 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역시 보형물을 내리 누르는 그런 어떤 텐션이 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축이 올 때에도 360도 모든 방향에서 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죠. 어떤 쪽은 힘이 좀 강하고 어떤 쪽은 이제 누르는 힘이 좀 약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꾸 이제 보형물을 또 이동하려고 하겠죠. 스무스 타입 보형물, 텍스처드가 아닌 보형물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리고 의사가 이제 방을 박리를 하는데, 박리를 조금 이제 어느 쪽으로는 좀 덜 했을 때, 그쪽으로는 긴장도가 강하니까, 또 텐션이 강하니까 반대쪽으로 또 보형물이 이제 밀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은 만약에 사이즈를 작은 거를 썼고, 그 보형물 사이즈에 비해서 방을 이제 너무 크게 형성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속에서 반대로 너무 놀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퍼 모빌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보형물이 너무 한 군데 꽉 잡혀 있는 것도 못마땅한 일이지만, 너무 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면은 이것도 이제 제술이 사유가 돼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텐션, 이제 보형물이 그 속에서 적당하게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동만 하는 그런 정도의 긴장도로서 이제 포켓이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형물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 단지 이제 내가 원하는 컵수가 얼마냐만 이제 가지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스킨의 텐션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또 근육 위에 넣느냐 아래 넣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분은 좀 크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분은 이렇게 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갖다가 또 의사들이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수술하는 일이 꼭 생기니까요. 밑주름선 적의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주름선 적인데 윗볼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밑빠짐이 이제 위치 이상에선 더 많고, 밑빠짐이 왜 잘 생기느냐, 재건이 잘 안 돼 있을 때, 새로운 밑주름선을 세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밑주름선을 재건해주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미스가 난 경우들이 더 이제 많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원래의 밑주름선이 아주 강할 때, 이때는 그걸 철저하게 파괴시키지 않으면 기존의 밑주름선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블 라인이 생기고 애니메이션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가슴 모양을 봤을 때 그 밑주름선, 오리지널 밑주름선이 좀 아주 이제 강하다. 이러면 그거를 갖다 이제 파괴시키고 새로운 밑주름선을 갖다 세팅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의사가 신경을 써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원래 밑주름선이 아주 약하다 이러면은 그냥 수술하다 보면 저절로 막 파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잘 따져보고서 수술 시야에서 의사가 좀 판단을 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밑주름선을 파괴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 이제 살이 워낙에 약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면은 이거 새로 보형물이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또 재건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겨드랑이 절개에서 밑빠짐이 생겼다. 자, 이런 거는 뭐 재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겨드랑이 절개 수술에서는 밑주름선을 재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상 불가능해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은 이런 밑빠짐은 과대박리로 인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꼬챙이 같은 거 아주 블라인드하게 그냥 터버리는 식으로 이제 찢어주는 식으로 이제 방지했을 때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맹목적이고 무식하게 수술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내시경을 대부분 쓰면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방지하는 그 위치를 갖다 다 보면서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밑주름선 쪽 이제 밑빠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블라인드하게 할 때는 그냥 찢어버리니까 그냥 확 뜯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과대박리가 되는 이제 그런 보험은 그대로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시경으로 이제 해서 겨드랑이 수술을 할 때는 밑빠짐이 옛날보다는 훨씬 적어졌어요. 대신 겨드랑이 수술에서는 이제 윗볼록이 더 많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 처진 가슴이나 뭐 수축형 가슴, 뭐 이제 이런 가슴은 사실 모든 의사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서는 밑선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선이 강한 거를 갖다가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거를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즉 이제 기존의 밑선을 갖다가 파괴하고 새로운 밑선을 갖다가 이제 형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작을 겨드랑이로 이제 원활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밑주름선이나 이런 쪽 절개를 갖다가 이제 권해드리게 되는 경향이 있고, 더블 라인이 이제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 이럴 때는 또 겨드랑이로, 근데 겨드랑이 난 꼭 하고 싶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근막하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이제 권해드리는 경향이 있죠. 자, 밑빠짐이 이제 2018년 말 뭐 이제 그 정도 이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어요. 이제 관련 논문이나 연구들도 더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촉발되게 된 계기가 2018년 말쯤에 이제 유럽에서 텍스처드 보험에 대한 리콜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2018년 12월 달에 영국 보건성에서 엘러간 텍스처드 보험을 유럽 내 판매를 갖다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재고는 리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EU 국가에서는 이제 2018년 그 12월, 그 2019년서부터 사실상 이제 그 엘러간 텍스처가 뭐 이제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보형물이 엘러간 텍스처드예요. 근데 그게 ALCL 사태에 이제 말렸기 때문에 이제 그 제일 먼저 리콜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의사들은 ALCL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회에서 계속 이제 발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그 사용 실적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말에 이제 급기야 전체 리콜이 이제 그 명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텍스처드 보형물을 거의 안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FDA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똑같은 길을 간 거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보형물은 표면에 붙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보형물. 엘러간 텍스처드가 가장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잘 안 떨어지죠. 근데 마이크로 텍스처나 뭐 스무스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모티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노 텍스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안 붙거든요. 이제 벽에 안 붙으면 항상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가 있고 위치 이상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2018년 말 이후서부터는 뭐 미국, 유럽이 이제 사실 보형물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빠짐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현저하게 많이 이제 이슈가 이제 되어 온 거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정부라 이제 보형물이 좀 떨어지지 않게 좀 잡아주는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게 하자. 자, 이런 의사들이 또 이제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 이전에는 텍스처드, 매크로 텍스처드 보형물 쓸 때는 사실 보정부라가 거의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밑주름선이 안 맞는 이유,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밑주름선 뭐 양쪽의 비대칭 있죠.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뭐 구축이나 파열 이런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평소에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